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려놓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집착, 욕심,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흘려보낸다고도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념들을 닦아내고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닦아내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울 때 머리로 그 방법을 알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닦는다는 것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접 체험 속에서 해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다. 그런 분들이 많죠. 일단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죠. 내가 지금 현재 대하는 사람 또는 과거에 알던 사람, 나의 부모, 형제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운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라고 방법을 설명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대로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 자신 안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에게 내려놓자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깊은 마음속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나의 표면의식의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재의식을 만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재의식을 만나려면 내가 잠재의식이 그대로 흘러나오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표면의식이 잠재의식을 억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구나. 이것도 몰라요. 그냥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잠재의식을 그만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것을 찾고 싶은데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조금은 성찰을 하신 거거든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조차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당장 현실에서 좋아하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관념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 나의 주변 사람, 사회에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일단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사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몇 평,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얼굴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몸에 대해서도 몸무게가 몇 킬로여야 되고 허리 둘레가 몇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TV에서도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을 저기 아마존의 열대 밀림에 가서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오지의 부족들은 나의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어떤 오지의 부족들은 목을 이렇게 길게 늘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부족은 엉덩이가 살이 많아야지 아름답다고 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한국에서의 미녀를 데려다 주면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미인,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미인, 원주민이 생각하는 미인, 외계인이 생각하는 미인 다 다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한국 사람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빌딩을 가지고 거기서 불로소득이 나오고 나는 일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행복할 것 같다. 그에 비해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마약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그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들이 있죠.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내가 멋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에고적인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만한 상황인데도 뭐 하나를 트집 잡으면서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부족한 존재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계속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죠. 평생을 가도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려놓음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고라는 이 틀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생각들에 너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분명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어요.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잘못인데 내가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만 손해다. 그리고서 계속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려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육안의 시각은 뭐예요?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틀을 벗어나서 보세요. 틀을 벗어나서 내가 하늘에 붕 떠서 밑을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형의 집 세트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툭탁툭탁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나라는 개체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볼 땐 몰랐는데 제3자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면 아, 저 사람은 이랬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3자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라는 거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것과 비슷한 방법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형극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괴로워하는 내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조언해주는 내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을 직접 연기를 해보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 모의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그런 잠재의식의 문제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예전에 고민하던 문제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거 나 자신에게 해주는 얘기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100%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마음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며칠 동안도 그랬는데요. 내가 만든 영상들이 내용이 다 이상한 것 같고 내가 한 얘기들이 다 헛소리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고 어떻게 그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오긴 하는데요. 저희 4살짜리 딸이 요즘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찢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서 달래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너 그림 잘 그렸어. 잘했어. 그리고 달래줬는데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에서 나오면 되지. 그 생각을 놔버리면 되지. 괜히 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였죠.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던 얘기가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잠재의식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잠재의식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의 표면의식에 있는 다양한 고정관념들, 판단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 생각을 이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서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항상 옳은가? 하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머리에서 판단하는 생각들을 가급적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싶다. 그럼 나가서 비를 맞고 걸어 다니면 되고요. 내가 갑자기 초록색 옷이 입고 싶다. 그럼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나 살쪄도 상관없으니까 이만한 베이비슈 5개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귀여운 아이를 봤을 때 인사하고 싶으면 안녕 하고 인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예쁜 아이를 보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했어요. 내가 저 아이한테 인사하면 저 아이는 날 어떻게 볼까? 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면 계획을 세우고 가시면 되고요. 신나게 춤추고 싶다. 그럼 미러볼 하나 사다 놓고 밤에 불 끄고서 신나게 춤춰보세요.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춤을 춰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 보고 춤춰보라고 하면 못 추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추면 저 사람이 어떻게 쳐다볼까? 이 생각 때문에 자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뭐가 부끄럽다, 무엇은 좋다, 무엇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맘대로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같이 유치한 장난을 하면서 놀면서 나까지 힐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도 어린아이가 살고 있거든요. 너 뭐 하고 싶니? 하고 나한테 물어봐서 나의 마음에서 하고 싶다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잘 들어서 조금씩 해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옷을 거의 다 무채색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그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상 되면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줌마 머리를 하고 아줌마 옷을 입어야지. 아저씨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입고 싶니? 길에 가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얼굴은 60대 얼굴인데 긴 머리에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고요. 나는 그러면 안 돼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당연한가? 그러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가? 지구가 없어지는가? 사회에서 가르쳐준 그 관념 그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게 물어보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연습해 나가실수록 나의 마음에 때가 안 끼는 거예요. 더 이상 쌓일 게 없는 거죠. 즉시 다 해결이 되는데 쌓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면 그것만으로 나의 마음이 많이 풀리게 돼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소통하고 잠재의식의 찌꺼기가 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내려놓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려놓음이 확실히 되는 때가 언제예요? 죽기 전에 사람이 착해진다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 불러서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기가 평생 신나게 괴롭혔으면서 왜 죽을 때 돼서는 뉘우치는 생각이 들까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그건 아니겠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마음에 있던 에고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있는 많은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성찰을 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질병이거든요.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주 나약해지는 것이죠. 나의 에고라는 것은 육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수록 그 에고도 조금씩 풀려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요. 몸에 심각한 통증이 있다든지 감기 몸살에 걸렸다든지 그런 시기가 될수록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내가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갑자기 감기 몸살이 걸리거나 아파질 때가 있었어요. 아파서 나의 몸에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괴로워할 힘도 없다. 이제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다. 무엇에 집착할 힘도 없다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이상하게 또 금방 몸이 낫게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또 쌩쌩해져서 걸어 다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놓아야지 치유가 되는 것인데 끝까지 그것을 집착하고 있다면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저는 감기 몸살에 대해서만 겪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당장에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일단 마음에서 성찰을 하시고 내려놓는 것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질병하고 잠이에요. 우리의 몸에 기운이 없고 가만히 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힘이 없고 쉬어야 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든지 성찰해 보아라 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평소에는 몸에 힘이 있으니까 에고가 기세등등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성찰을 하는 때가 질병의 시기인데요. 그것 말고도 인위적으로 그런 시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의 경우에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그런 데서 하는데 금식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효과가 나게 돼요. 금식을 오래 할 게 아니고 짧게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식을 안 먹거나 적게 먹으면 처음에는 화가 나요. 사람이 배고프면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이 화가 올라오는 것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처음에는 괜히 화가 나지만 그것이 물러가고 나면 이제는 화를 낼 힘도 없게 돼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에고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나의 에고적인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완전한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108배를 한다든지 운동을 충분히 한다든지 자기 몸의 기운을 좀 많이 써서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나의 몸에 힘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의 마음의 집착도 같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음식을 적게 먹고 일을 많이 하고 몸에 힘이 없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영적인 힘이 많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음식을 요거밖에 안 먹는데 그런 때일수록 이 백회 쪽으로 기운이 흐르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나의 영적인 의식이 더 또렷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의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 생각들을 가급적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 올라왔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미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표출해서 남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바꿔서 소식을 하고 절수행을 한다든지 걷기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나의 육체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나의 에고의 집착도 같이 내려놓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내려놓으면 안 될까?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싶은데 영영 안 되네.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다양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Just let it go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힌트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직접 살아가시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매순간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것도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보고 향해 가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을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처럼 저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서 꾸준히 항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